토트넘이 이겼던 리버풀과 비긴 맨시티. 그렇다면 토트넘이 다시 한번 강하긴 강하구나, 아니 강했구나를 알 수 있었던 경기가 있었습니다. 토트넘이 14라운드에서 맨시티를 상대하게 되는데, 그 전에 맨시티가 리버풀과의 빅매치로 홈에서 경기를 하게 되었는데, 이 경기가 토트넘이 원하는 대로 무승부가 되었습니다. 더 원했던 것은 0대 0이었지만 혼란이 역사적인 골을 넣으면서 1대1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경기에 대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시티는 11라운드까지 리그 1위에 오르면서 승점 28점이었고 2위 리버풀은 승점 27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리버풀은 토트넘에게 패배한 1패밖에 없었고 맨시티는 2번이나 패배를 했었죠. 이 경기는 맨시티 홈에서 경기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계진은 아주 어마어마한 정보를 알려주었는데, 맨시티가 이 경기에서 승리하게 되면 잉글랜드 축구 역사상 가장 긴 홈 23연승이라는 기록을 쓰게 되는 경기였습니다. 거의 130년 전에 22연승이 있었고 이 기록은 깨지질 않고 있다고 합니다. 맨시티는 그만큼 강한 팀입니다. 데브라이너가 없는데도 리그 1위는 물론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순항 중입니다. 아무리 리버풀이라 하더라도 맨시티 홈구장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양팀은 지난 시즌에 서로 1승 1패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때는 리버풀이 지금 토트넘만큼은 아니지만 부상자가 정말 많아서 애를 먹고 있었는데 12라운드까지 4승밖에 하지 못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맨시티를 상대로 1대 0으로 승리했었죠. 그리고 맨시티 원정에서는 4실점 대패를 당했습니다. 맨시티 홈에서만큼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리버풀은 클롭 감독이 최고의 선발진을 구성해서 출전시켰습니다. 브라질 국가대표 알리송, 잉글랜드 국가대표 아놀드, 네덜란드 국가대표 반다이크, 헝가리 국가대표 소보슬라이,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메갈리스터, 이집트 국가대표 모하메드 살라, 포르투갈 국가대표 조타, 우루과이 국가대표 누네스, 그리고 치미커스, 마팁, 커티스 존스까지 11명의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왜 국가대표까지 붙였냐면 이 경기는 선수들이 3일밖에 쉬지 못하고 리그 경기를 치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 남미 선수들은 장거리 비행까지 했기 때문에 극심한 피로 상태일 수밖에 없죠. 맨시티도 당연히 국가대표들이 질비하죠. 그러나 혼란은 노르웨이가 이미 유로에서는 탈락하고 부상이라는 핑계로 경기를 쉬었는데, 맨시티전에서는 아무 문제 없다는 듯 선발 라인업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출전한 전원이 국가대표 선수였습니다. 노르웨이 혼란부터 잉글랜드 필포든, 아르헨티나 알바레즈, 포르투갈 베르나르도 실바, 벨기에 도쿠, 스페인 로드리, 스위스 아칸지, 잉글랜드 카일 워커, 포르투갈 디아즈, 네덜란드 아케, 브라질의 에데르송까지. 이 경기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체력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는 주전 선수들을 죄다 출전시켰겠습니까? 솔직히 이 경기 결과는 예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조건 무승부를 바라기만 했죠. 그렇게 되면 두 팀 다 승점 2점을 잃게 되는 거라서 토트넘이 다시 우승 후보가 되기는 힘들어 보이지만, 그래도 경쟁팀들이 승점을 잃다 보면 어느새 완전체 된 후 쫓아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참고로 토트넘과 1, 2점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진짜 토트넘이 아스톤빌라 잡는 그 기적이면 모릅니다. 희망을 가져보자고요. 전반전에 맨시티가 선제골을 넣으면서 앞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점이 사실 아쉬움이 있죠. 알리슨 골키퍼가 박스 안에서 속공을 위해서 강하게 킥을 하려고 했는데 미끄러지면서 킥 미스가 있었고, 하필 그 볼이 맨시티가 소유하면서 순식간에 역습이 진행되었습니다. 날카로운 패스 한 방에 혼란이 왼발 슈팅으로 득점에 성공해버렸습니다. 무승부를 바라고 있는데다 손흥민의 득점과 계속 벌어지다 보니까 그냥 미웠습니다. 혼란은 40경기 만에 50골을 돌파해버렸습니다. 맨시티는 최소 실점 2위 팀이기도 하다 보니 선제골을 넣은 이상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맨시티는 전반에 63%의 점유율을 기록했고 유효슈팅이 4개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리버풀은 유효슈팅이 1개뿐이었습니다. 전반 15분 살라의 크로스에 누네즈가 머리 잘 맞췄는데 에데르소 골키퍼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리버풀은 이 외에는 별다른 기회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리버풀은 후반 10분도 안 돼서 사고가 발생합니다. 조타가 근육 부상으로 주저앉으면서 디아즈가 들어왔고, 또한 커티스 존스까지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체가
리버풀에겐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과르디올라는 한 골 차이로 이기고 있었는데도 어떤 여유에서인지 선수 교체를 하지 않고 있었고, 클롭 감독은 이어서도 교체를 이어가면서 어떻게 해서든 추격하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리고 교체된 디아즈가 반대편으로 패스를 하면서 살라가 볼을 잡았는데 그 사이 각포가 침투를 하면서 수비진들을 유도했고, 살라는 뒤에 들어온 아놀드에게 주더니 아놀드가 반박자 빠른 슈팅으로 기가 막힌 동점골을 넣어버린 것입니다. 이때 시간이 79분이었습니다. 다시 균형을 맞추면서 이제 경기는 어떻게 될지 더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클롭 감독은 이후에도 2명의 선수를 교체하면서 맨시티 원정이라면 무승부도 만족한 듯 지켜내려고 했고, 이상하게 과르디올라는 그 이후에도 선수 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추가 시간이 9분이나 주어졌는데 이건 동점된 상황부터 보면 거의 20분을 경기했는데도 교체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 결과도 무승부가 되었습니다. 대부분 국가대표들인데다 발이 무겁고 실제로 경기 자체가 그렇게 맨시티다운 경기는 아니었습니다. 살짝 루즈하다는 느낌도 있었죠. 맨시티는 리그 직전 경기에서도 첼시를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더 도망갈 기회를 놓쳤는데, 리버풀전까지 무승부가 되면서 이제 아스날에게 쫓기게 되었습니다. 아스날이 1위를 했더라고요. 왜 과르디올라는 교체를 한 명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궁금함 때문에 부상자 명단을 확인해 보았는데, 어라? 맨시티도 베스트 라인업 외에 공격진에서 특별히 활용할 수 있는 선수가 없었습니다. 잭 그릴리시도 부상으로 빠져 있더라고요. 맨시티도 이런 빡센 스케줄이면 분명 사고 날 수 있어요. 맨시티 입장에서는 다음 경기까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죠. 맨시티는 수요일에 라이프치히와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있고,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새벽 1시 반에 토트넘과의 경기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선수들의 체력과 스케줄 관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 베스트 라인업 선수들이 다음 경기도 풀타임을 뛰고 라이프치히 도발로 사고 한 번만 일어나면 토트넘도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죠. 좀 치졸한가? 토트넘이 너무 억울해서 그래요. 토트넘은 사르까지 부상이 있다고 하던데 현재 부상자 명단에 10명이 올라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토트넘 10명 부상자 명단보다 더 많은 부상자들이 있는 팀들도 있습니다. 맨유와 뉴캐슬은 13명이나 되고 브라이튼도 12명이 부상자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뉴캐슬은 출전 선수 명단이 부족해서 골키퍼를 3명이나 넣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뉴캐슬이 첼시를 4대1로 대파했다는 건 토트넘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부분이죠. 뉴캐슬도 본래 주전 센터백 보트만이 없고 포백 한 축인 댄번도 부상으로 빠져 있습니다. 감독 능력이라고 봐야 할까요? 현재 부상자가 가장 적은 팀은 웨스트햄 2명이고 아스날과 맨시티도 매우 적은 편입니다. 아스날은 이번 브렌트포드전에서도 100% 주전으로 출전시켰더만요. 졸전이었다가 88분 하베르츠의 헤딩골 한 방이 결과를 바꿔버렸습니다. 아스날이 1위인 상황입니다. 토트넘은 오늘 밤 11시 아스톤빌라전 이 한 경기로 희망을 볼 것이냐 절망으로 갈 것이냐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스카이스포츠 해설위원들은 모두 아스톤빌라 승을 예측했더라고요. 여러분의 선택은요? 자, 저는 로셀소, 벤탄쿠르 그리고 손흥민을 믿어보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